자, 부안에 부안에 보면은 어떤 도시든 간에 읍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그 부안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떻습니까? 가장 큰 지역이 읍 단위예요. 읍 단위. 읍 단위고 그다음에 면 단위죠. 그다음에 면 밑에가 리이긴 한데 리가 합쳐져서 면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리가 합쳐져 가지고 읍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읍이 면보다는 좀 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면 단위로 되어 있는 이 개화면이 지금 왜 부각이 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앞으로 왜 개화면 사람들이 부안에 투자하면은 왜 개화면 얘기를 하는 걸까? 이분들이 왜 부안하면 개화면에다가 투자의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그걸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맞죠, 그죠? 왜 부안에 우리가 새만금 하는데 왜 부안에 개화면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냐? 자, 여기를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있잖아요. 개화면에는 사실 딱 투자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세 군데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좀 세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첫 번째 어디입니까? 개활이죠. 두 번째 어디예요? 의봉리죠. 여기가 지금 빨간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데 있죠?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개화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면 소재지예요. 개화면에 보는데 개화면에 보니까 땅이 되게 많아요. 땅이 많은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다 농림지역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리가 개화도였었어요. 이게 섬이었었어요. 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방조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새만금이죠. 새만금에도 섬을 CC도를 끼고 이렇게 방조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매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간척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될 때 여기도 방조제를 만들고 어떻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간척 사업이 돼서 만들어진 땅이 바로 어디냐면 개화돈, 개화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쌀 있잖아요. 개화쌀이에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화도를 만들면서 매립된 이 땅은 그 본래 목적이 뭐예요? 본래 목적이 뭡니까? 쌀 농산이에요. 쌀을 생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농림지역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은 뭡니까? 농사의 목적으로만 써라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농사의 목적, 쌀 생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리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이 개발돼요?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면적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땅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죠. 왜? 거기다 다 농림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 중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개화도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어떻습니까? 초록색도 있네, 그죠? 녹색도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도시지역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의봉리도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왜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녹색도 있네, 그죠? 이거 딱 우리는 도시적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시적 땅.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일부 있죠, 이렇게. 여기도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어떻습니까? 초록색 있잖아요. 이거 갖다 도시지역 땅이라 그래요, 분들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개화리, 의봉리, 창북리가 딱이네. 맞죠? 나머지는 다 농림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의 새만금, 여기가 새만금 아니에요, 새만금. 그러면 새만금 인적지역에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후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도시적 땅으로 딱 정해져 있겠네요, 그냥. 맞잖아요. 여기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남북 뭐가 들어가요? 남북 이축도로가 공사 중에 있죠? 그럼 남북 이축도로가 공사 들어가면 새만금에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가면 이 도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이 개화도는 원래 예전에는 섬이었지만은 이 도로 하나가 들어가면 새만금 내부용지와 바로 직결되는 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군산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부안군으로 부안군으로 경유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서 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나중에 개발 많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우리가 여기 땅을 안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년이 지나도록 땅을 못 하고 있죠? 땅이 나와야만 하죠. 생각해보세요.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매물이 나오겠어요? 이 도로가 착공하는 순간부터 매물은 떴어, 이제는. 이분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땅, 좋은 위치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부르는 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없고 수요는 많아요, 없어요? 수요는 많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기만 하면 가격 그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래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물건 하나가 탁 튕겨 나오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싸게 이루어지겠어요?
물건이 안 나오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 뻔하죠. 그죠? 비싸게라도 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럼 그게 가격이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 거래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강남에 뭐 어떻습니까? 아파트 뭐 가격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 다 잠궈놨잖아. 그러니까 매물 없으니까 매물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매물이 하나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시세 지금 10억에 전에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10억에 내놓겠습니까? 매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12억에 내놨어요. 12억에 내놨는데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딱 거래가 되는 게 10억에서 갑자기 12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물건이 없으면 거래량은 없지만 가격은 폭등하게 돼 있다. 이분들이. 그게 바로 지금 개화도와 의복리 모습이에요. 의복리. 그래서 좋은 땅들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거래 자체가 그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활이나 의복리에 현재 거래가 되는 땅들은 뭐냐면 좀 외곽이면서 맹지 있죠. 외곽 쪽이나 맹지 잘 거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에 붙어 있거나 위치 좋은 땅들은 거의 매물도 없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찬가지 의복리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남북 이축도로 영향권 아닙니까? 바로 밑에가 뭐예요? 바로 새만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간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맹지라든지 개발이 안 되는 조금 위치 떨어지는 땅들. 이제 그런 땅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땅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런 땅도. 예전에 그 제주도가 한참 잘 달릴 때 있잖아요. 제주도가 한참 그 막 가격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투기 수요가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뭡니까?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이면 된다 이런 식이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라산 바로 밑에 있는 중턱에 있는 땅 있잖아요. 제주도는 개발이 제한이 되게 많아요. 개발이 되게 많은데 그냥 제주도에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거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도 보면 입찰가가 4-5배씩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 있는 맹지도 거래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땅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여기는 지금 현재 개화리하고 의복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좋은 땅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문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간간히 만약에 들어오는 게 뭐 맹지라든지 좀 떨어지는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형국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개화도 중에서 아직 어떻습니까? 저평가가 돼 있고 아직 해볼 만한 지역이 어디냐? 자, 여기 개화리하고 의복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떴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이미 떴잖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왜냐면 다 농림지역이잖아요. 어디 할 데 있어요? 나머지 아무리 이 주변에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될 거니까요. 이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개발될 때가 뭐냐? 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북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현재. 근데 보니까 창북리가 뭐냐면 뭐예요? 이게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네. 남북 삼축도로가. 근데 이 남북 삼축도로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도시로 연결된단 말. 배후도시로. 김제 배후도시,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군산 배후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뭡니까? 남북 삼축도로예요. 실질적인 신도시와 신도시를 경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될 곳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신도시와 신도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왕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도로를 따라서 중심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니까 자, 개활이 땅 좋습니다. 부분들이 좋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도시가 한계가 있죠. 맞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맞죠? 나머지 다 농림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개발하기에는 좀 약점이 있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복리 어떻습니까? 의복리 도시지역 있어요. 차라리 옆으로 쭉 가면 있잖아요. 옆으로 여기 지금 보면 계획관리지역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개발될 수는 있죠. 도시가 확장이 될 수는 있죠. 이분들은. 개화리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면 물건이 없다는 거.
물건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매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여기는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도시가 크게 팽창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단점이죠. 이분들이. 그러나 창북리 한번 보세요. 창북리는 이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남북 이축도로와 연결시켜주는 새만금 사업 지원도로가 어떻습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이 도로가. 그러면 이 도로는 결국에는 남북 이축도로하고 어떻습니까? 연계되는 도로예요. 그러면 남북 이축도로, 남북 삼축도로를 연결시켜주면서 링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축도로하고 자 개화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의복리 길이나 상북리나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이 도로 타면은 왜 차 타고 2, 3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창북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남북 삼축도로가 경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도는 새만금 지원도로는 남북 이축도로의 영향권을 가지고 오면서 남북 삼축도로하고 같이 들어가는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들어갈 수 있는 다이렉트 도로와 그다음에 신도시와 신도시를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부안에서 신도시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앞으로 부안에서 강남처럼 개발된다라고 하면 요 주변 일대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보니까 여기 초록색, 녹색 이런 것들은 다 도시지역의 연장 아닙니까? 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거지라든지 상업지로 용도가 전환이 되어서 그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대단위로 대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다? 창북리 일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확장이 되니까 이 밑에가 궁안리, 궁안리도 창북리거든요. 옆으로 궁안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당상리 있죠? 여기가 당상리 아니에요. 당상리, 여기가 증산리 아니에요? 당상리, 증산리 쪽으로 이건 동진면권이라 동진면권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상리, 증산리, 창북리가 어떻습니까? 이 남북 삼축도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땅이죠.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 도시지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북 삼축도로와 새만금 지원도로가 들어가고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신도시의 가장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다들 남북 삼축도로 하면은 창북리, 당상리, 증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안하면은 그냥 창북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맞죠? 창북리, 창북리 하는 거예요. 창북리, 창북리. 당상리, 당상리 하고. 옛날에는 창북리, 창북리 하더니 옛날에는 창북리를 90% 얘기하고 당상리 10%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창북리가 땅이 안 나오니 들 나오니까 이제 창북리를 반 얘기하고 당상리를 반 얘기해요. 당상리, 당상리, 당상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는 창북리도 조금 있잖아요. 올해 딱 지나가면 창북리 물건이 어떻게 되냐면 개화리하고 의복리 물건하고 똑같아져요. 물건이 없다는 거. 맞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까 봐. 물건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왜냐면 여기 뭐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뭐 정해져 있잖아요. 물건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부안이었습니까? 주거지역이 1.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그럼 1.5%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물건이 계속 물건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물건이 응?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물건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물건이 안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 개발 안 되냐 말이에요. 새만금 계속 개발되죠. 새만금이 계속 개발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폭등을 해서 물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강남이 집값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먼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연결됩니까? 강남 인근 있잖아요. 인근 어디로 가요? 성남 있죠.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아요? 강남권하고 해서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나중에 강북으로 가잖아요. 강북으로 간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성남하고 성남하는 이제 판교 쪽이잖아요. 분당 여서 강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저 2차 라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분들이. 왜냐면 당연히 이게 생활권 자체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이런 동네여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수지라든지 뭐 성남 이런 데는 다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 공부시키기도 괜찮고 여건도 괜찮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데를 따라서 강남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 대체 도시로 과천으로 가고 과천으로 올라간 다음에 강북으로 갔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수지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주거지역이 없어요. 맞죠? 주거지역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가는 겁니다. 자연녹지. 맞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하고 같이 가죠. 근데 이 동네는 없어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있잖아요. 본동리. 그래서 본동리 쪽으로도 왜냐면 이 남북 삼축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본동리 쪽하고 그 남북 삼축하고 가깝게 있는 자연녹지 있죠? 자연녹지 쪽으로 주거지역 다음으로 그 다음에 불이 번져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응? 그게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지역 조만간에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안을 보죠. 그럼 부안을 보다 보면은 대체 도시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투자할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주거지로 갔다가 자연녹지 계획관리 쪽으로 해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같이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